혹시 주변에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항상 지쳐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관계를 끝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분석해보면서 왜 그들이 당신에게 독이 되는지 알아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유형은 자신을 영원한 희생자로 포지셔닝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거의 예술 수준이거든요. 당신이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면 이들은 나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괴로워 라고 답하는 식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 무력한 게 아니라 무력함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치 감정적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격려를 해도 도움을 줘도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이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정체성이거든요.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라며 나타나서는 곧바로 부탁을 하죠. 돈을 빌려달라거나 인맥을 연결해달라거나 감정적 지지가 필요하다거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받는 쪽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언제 또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진정한 우정이라는 건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일방통행로죠. 흥미로운 건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에요.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너도 이해하잖아 라며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죠. 하지만 진실은 간단해요. 당신이 그들에게 유용할 때만 당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인 꿈 파괴자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걱정돼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당신의 의욕을 꺾어놓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이들이 당신의 꿈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도전이 자신의 안주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은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성과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실제로 꿈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뤄야 할 유형은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마치 확성기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온 동네 화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사회적 화폐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비밀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도구인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당신의 사생활을 파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신뢰를 깨뜨린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신중함이나 충성심보다 순간의 관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 유형인 질투심. 많은 친구들은 정말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성공이 못마땅한 거죠. 와,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요즘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지더라 라는 식으로 축하와 견제를 동시에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이 비교에서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죠. 여섯 번째 유형은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당신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설득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이번 한 번만.
우리 사이에 그럭이 있어 라며 당신의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죠. 이들은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당신이 독립적인 개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대신 당신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죄책감, 의무감, 동정심 등을 이용해서 당신의 결정을 바꾸려고 해요. 7번째로 주목해야 할 유형은 과거에 매몰된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만나면 항상 예전 이야기만 나와요. 10년 전 학교 이야기, 20년 전 추억 이야기. 현재의 당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가 자신에게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거든요. 현재는 그때만 못하고 미래도 불확실하니까 과거로 도망치는 거예요. 문제는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변화한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전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잖아 라며 현재의 당신을 부정해요. 8번째 유형인 만성 비판자들은 정말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능력 말이에요. 당신이 승진했다고 하면 책임만 늘어날 텐데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걸이라는 식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는 경향인데 이들은 이 편향이 극단적으로 발달한 경우예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게 돼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뇌 구조가 변화한다고 해요. 9번째 유형은 에너지 드레인입니다. 이들과 10분만 대화해도 하루 종일 피곤해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위기 상황이고,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결할 생각이 없거든요. 문제 자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수단이에요. 만약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관심받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마지막 10번째 유형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가치관을 흔들고 도덕적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한 번쯤은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라며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들이 위험한 이유는 변화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정행위, 작은 배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신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용히 제거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히라는 부분이에요. 큰 소동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도 없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연락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걸 멈추세요. 상대방이 연락해도 예전처럼 즉시 답하지 마세요. 몇 시간 후 또는 다음날 답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반응 속도를 늦춰가세요. 두 번째는 만남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날씨, 뉴스, 일반적인 주제로만 대화를 제한하세요. 상대방이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요즘 바빠서 집중이 잘 안 돼 라며 자연스럽게 피하세요. 세 번째는 가용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가족 일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만남을 줄여나가세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즘 연락이 뜸하네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는 별일 없어. 그냥 바빠서 라고 간단히 답하면 돼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조용한 제거의 가장 큰 장점은 드라마가 없다는 거예요. 큰 싸움도 없고 상처받는 말도 없고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특히 오랜 관계였다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독성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진 것 같은 가벼움을 경험한다고 해요.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독성 관계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해서
생긴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독성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